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2부에는 두 남신분들의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앞으로 남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농사 여기서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일단 브리핑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전일 미국 시장은 부양책 합의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 매수세의 영향으로 0.2% 상승한 2,3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7,600억대 강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업종, 전기전자 업종 등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개인들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1,600억대 매도 보이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역시 특별한 변동성이 없이 오늘 0.2%가량 올라줬습니다. 871포인트로 마감하면서 870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수급으로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보였던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강한 1,000억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830억대 매도를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0.42% 내려서 1,153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입니다. 이제 매매 주체자들 별로 어떤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의 선택입니다.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미래에셋대우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클래시스를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필록스 순매도 나와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맥스 매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 외국인이 오늘 환율의 영향으로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많이 사들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게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클래시스를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이 두 종목 김선율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두 종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종목 좀 볼 건데 제가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증권주들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외인들이 좀 최근에 사실 미래에셋대우 쪽에 굉장히 매수세가 강해요. 최근 한 달 동안 외인들이 매수한 흐름이 한 340만 주가량 돼요.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뭐 하루 동안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적게는 100만 주, 많게는 약 300만 주 정도인데 한 340만 주 한 달 동안 매수 들어왔다?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 끄집어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 쏠린 게 지금 4분기 때 증권주 유동성 장세 맞춰가지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살짝 꺾여 내려왔지만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위로 다시 올려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2,400을 좀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좀 옵션 만기 영향을 좀 받은 것뿐이지 다음 주에 다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달에 지금 고점에 2,458포인트인데 이 자리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증권주들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참 아이러니한 게 영끌해가지고 자금을 넣었는데 그 돈으로 이제 공모주 투자하고 하지만은 막 다 빠져나가지는 않고 또 남아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역시나 또다시 투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증권주들 이슈가 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꽤나 한 일주일 넘게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증권주 가운데서 제일 좋은 종목은 뭐다? 미래에셋대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시장의 조정에 빠졌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였던 거고 외인들은 그간 쉬지 않고 어떻게 이 구간 내내 외인들은 매수를 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외인들이 계속 매수했는데 외인들의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약
이 정도 되겠죠. 9,000원 완전 초반 정도 되겠죠. 9,000원 정도 될 거예요. 외인들의 단가 자체가. 그러면 외인들의 입장에서 또 외인들 한 증권사에서 계속 살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최소한 두세 군데서 나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 9,500원, 만 원까지 흐름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대우 현재 구간대에서 증권주 관심 있으셨다면 과감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 저희 회사 건물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정말요? 네, 건물이 참 좋아요. 근데 클래시스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자제분들이 돈이 가장 많은 회사, 물려받은 주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한 700억 가량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유명했던 회사이기도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을 거예요. 여기 자제분들이 주식으로. 자, 그런데 주가가 좀 많이 튀어 올라갔던 게 이제 3분기보다 4분기 포인트가 좀 크고 올해보다 내년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전고점 포인트 16,000원 정도까지 올려치려는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 16,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 외인들이 싸잡아주면서 지금 매수가 갑자기 확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특히나 오늘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요? 9월 25일부터도 지속적인 매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자체가 사실 10만 주대, 많아야 20만 원 주대였는데 실적 이슈, 성장성 이슈 부각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가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도 가세한 모습이에요.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외인들의 주특기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매수했다가 다음날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조정이 있어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이상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근데 밀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한 14,500원 말씀드릴게요. 14,500원짜리 이탈하는 모습 나올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지금의 추격 매수는 안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팔았던 종목들, 필룩스와 휴맥스, 스로 끝나는 종목들이네요. 근데 휴맥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니까 장 초반에 25%까지 올랐다가 한 20분, 9시 20분쯤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또 오랫동안 사들였는데 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필룩스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필룩스를 보겠습니다.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어딘지 저점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인들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주가의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먼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종목별 투자자로 외국인이 팔은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뚜렷한 부분인데 최근에 JP모건의 매수를 보면 현재 9월 29일 날 어느 정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10월 8일 날 매도를 하는데 추정 지금 매도에 대한 평균 가격이 3,400원, 3,450원, 80원, 결국엔 3,500원 아래에서 샀다가 3,500원 위에서 팔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반복적인 매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더 필룩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공시상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데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공시사항에 있어서도 정정 공시를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정정 공시까지도 하면서 유상증자 자체가 대부분의 유상증자의 정정과 납입일 연기 공시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납입 주체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와의 조율을 통해서 납입 일자를 연기합니다라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유상증자, 특히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연기 사유가 되는데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클로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상증자가 연기되는 이유가 특이하게도 결국엔 단순 5기 정정, 기재 정정에 따른 1차
정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부분 수정해서 진행을 합시다라고 일정이 또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될 때마다 청약일, 납입일, 신주 배정일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클로징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향후 회사의 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포부를 회사도 밝혀주고 그래야지 주주들도 이해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클로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샀다가 클로징이 안 되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필룩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휴맥스 살펴보겠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진 물류센터 관련해가지고 물류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강한 시세를 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강한 시세를 주었으나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직 적자 전환이라는 표시가 붉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공시를 볼까요? 공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체결, 우리 회사가 이런 납품을 하거나 수주를 받아서 결국엔 이 매출이 실적이 우리 회사에 잡혔습니다. 라는 그런 확정적인 모습의 공시는 보이지 않고 전환사채 상장, 추가 상장, 전환사채를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채권자의 요청, 채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식 단가가 결국에는 지금 최근래 이제 9월 10일 날 상장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3,680원 단가로 추가 상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추가 상장, 전환사채의 추가 상장이 나오는 주의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특이하게 이슈가 없는 날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슈는 있었으나 크게 대세 상승은 했으나 실체가 없고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런 뉴스에 의해서 올랐다가 결국엔 매물 출회가 나왔다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공시를 한번 챙겨보시면서 앞으로 전환사채가 더 나올 물량이 있는지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미상환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도 표시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윗골이라는 기업들 이유와 윗골이라는 기업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환사채 이야기가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참 무서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좀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전환사채 이야기부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위험한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기관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의 선택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사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포스코 ICT 사드렸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생명 순매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S맥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이 사들였던 종목들 두산 인프라코어와 포스코 ICT 모두 최근에 급등세가 좀 대단했던 그런 종목인데 기관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렵다.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윗꼬리를 주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셨다가 괜히 물려서 고통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관의 선택으로 나왔는데 기관들도 덩달아서 이제 5파전으로 줄어들었다. 콘소시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고 5개의 덩어리가 경쟁을 해서 결국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매각,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텐데 그 부채에 관련된 부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언제쯤 마무리되느냐, 그때까지는 지금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들 다들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각 이슈가 클로징 될 때까지, 매각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추세는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차익 실현이 언제 나오느냐, 누가 확 밀어버리느냐,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한 기업들, 저가에 매수한 주체들, 법인들, 기타 법인 물량이나 투신들, 사모펀드들 7,000원 이하에서 산 물량들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셔서 신규 접근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ICT 다음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마찬가지로 한진 물류센터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포스코 ICT도 공시를 챙겨봐야 되겠죠.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뭐 최근에 나와 있는 공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액 증가로 인해서 계약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정정 후 금액이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9월 달에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해서 매출액 11%가량 나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에서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과 실체, 모멘텀, 이 확인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 주체가 기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차근히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 차근히 대응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기존 보유자분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4,500원에서 있던 주식이 결국엔 현재 7,700원가량 찍고 횡보 구간을 돌입한 모습이에요. 근데 주가가 꺾이지 않고 추세를 이어주고 있다는 모습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실체가 있었다. 그리고 실적, 현재 상반기 실적 양호했다라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팔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보유자분들께서는 추세, 앞으로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좀 트래킹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을 볼 텐데 김선윤 위원님께서 옆에서 종목들 좀 보시다가 이런 소리를 내셨어요. 네, 방송에 하신 거예요? 들어갔나요? 네, 아니,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수연 아니, 앵커도 아니라 들었고. 네. 아니 오늘 매일 아침 제가 방송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화상은 안 하고 화면만 잡고 네. 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네. 돌려보다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허바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니, 뭐 위원님 사진 챙겨보신 그게 거예요? 아니라 허위원한테 오는 건 아니고 혹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이 방송국 좀 심하네. 좀 이거 좀 얘기해야겠어요. 성형 좀 근데 나쁘다. 그때 사진보다 워낙에 지금 살이 빠지셔가지고 실물이 더 훨씬 멋지세요. 그러니까 아니 실물이 방송을 나오시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3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어찌됐든 어찌됐든. 하죠. 다음 거 하죠. 네.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 위원님 한화생명이랑 S맥입니다. 두 종목 좀 봐주시죠. 예. 자, 하나생명 볼게요. 하나생명인데 잘 들어오다가 기관들이 좀 매수 들어오고 외인도 그렇고 쫙 양매수가 같이 잘 들어오다가 4일 연속 들어오다가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한 50만 주가량 매도를 했거든요. 네. 차트를 보고 좀 봐야 돼.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원체 바닥에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1,400, 얘를 보고 한숨을 쉬어야겠네. 1,450원에서 1,500원 갔는데 지금 이거 수익 실현한 거예요. 딱 봐도 이거 한 3, 4%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산 거 비해 본다면 그냥 수익 실현하려고 좀 정리를 하는 것 같고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빠져나갔는데 내일 시장에서 더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일 시장에서 지금 50만 주니까 들어왔던 물량에서 남아있는 게 최근 걸로 비교한다면 한 20만 주 이상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그 물량 자체를 또 내일장에 정리한다? 그러면 완전 매수 기회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생명의 자체 문제는 전혀 없고 그냥 기관들의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일시적으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체 바닥에서 작년보다 실적이 엄청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총 자체가 지금 한 1조 3천억인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순이익이 3천억 이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 가운데서 보건대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잡기 위한 좀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거 이평선 밀집 구간이 지금 한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7월, 8월, 9월.
이평선 밀집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뭐라 그래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얘기하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저평가되게 놔둘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최소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보다 2배는 가 있어야 돼요. 한 3,000원은 가 있어야 정상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하나생명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기관들이 이렇게 무턱대고 매도가 나왔다. 겁먹지 마시고 잘 가져가셔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너무 강하게 금융투자 매도 물량은 매수 물량은 고유자산입니다. 증권사나 뭐 자문사나 이쪽이 고유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맡긴 수량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들 가지고 하는데 차익 실현한 거예요. 좀 돈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생명은 제가 봐도 정말 좋네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자, 그다음 볼게요. S맥인데 참 S맥이 제가 좀 사실 배가 좀 아픈 종목인데 왜요? 7월 달부터 그렇게 들고 있다가 별로 못 먹고 나왔는데 이게 아. 2,500원을 가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죠. 네. 자, 근데 S맥을 그 당시 골랐던 게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어요. 정말 좋은 실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실적을 보시더라도 작년 매출이 1,680억인데 올해 상반기가 1,569억이에요. 거의 다 채웠고 영업이익은 작년 107억인데 올해 반기가 181억이에요. 순이익 자체도 작년 적자인데 올해 뭐 일시적이지만 현재 반기 40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실적 대비해서 따져보더라도 현 구간대에서 좀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와서 좀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투신권에서의 35만 4,881주가 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고스란히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매수한 곳 중에 기타 법인 쪽에 또 매수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좀 펀드에 맡겼던 그런 자금들 자체가 조금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때도 그렇고 9월 25일도 샀던 물량 고스란히 뱉고 요날도 요날고 조금 단타를 조금 많이 치시는 쪽이신 것 같은데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좀 작은 증권사의 펀드신지 아니면 이 펀드에서 이런 단타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지 마요. 왜 이거 개인들 헷갈리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딨어 세상에. 이거는 조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44,660주 샀다가 바로 다음날 고스란히 팔고 또 뭐예요? 10월 5일 날 1,935주 샀다가 고스란히 또 팔고 그 다음 또 어제 35만 4,881주 샀다가 숫자도 안 틀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단타치로 들어왔어요, 펀드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기관들이 지금. 남의 돈 가지고. 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보니까 승질 나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우선 S맥은 혈장 치료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가긴 하고 있는데 기관들 노름에 조금 놀아나지 마시고 잘 버텨보세요. 이슈는 또 한 번 터질 겁니다.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죠. 이렇게 2,200원, 300원, 특히 2,400원 위에 따라가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늘 위에 맨발로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급등주하지 마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급등주 하고 싶으시면 진짜 조금만 하세요. 제발요. 많이 사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 1차적으로 한 2,200원, 300원까지는 상승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홀딩 하셨다가 그때는 정리하시고 다음부터는 급등주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 오늘의 이 기간 흐름은 진짜 조금 너무한데 조금 저도 제가 볼 때 좀 이건 좀 심하다 싶은데 아마 방송을 보신다면 안 그러겠죠? 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기관들이 매수 들어왔다 하시면 다음날 매도가 나오는 것 같다 하시면 여차 같이 한번 팔아 치워버리세요. 정신 못 차리도록 아셨죠? 자,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좀 화나는 점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속 시원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버럭! 또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경제 김선윤, 서울경제 허반석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얼굴을 띄워놓고 있는 유사 채팅방 여러분들 꼭 잘 걸으시고 제대로 된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의 선택까지 만나봤으면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 만나봐야겠죠?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현대차를 사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를 순매도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기술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보통 JYP 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와피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나도 좋아요. 할까 했는데 좋아요. 제가 용기를 너무 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노래 도입부에도 JYP 하고 시작하잖아요. JYP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어때요, 의원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우리 위원님한테 먼저 현대차랑 JYP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JYP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좀 이따 할게요. 네, 기대해보도록 현대차.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우선 수급이 오늘 좀 보는데 기관들 흐름 자체가 쭉 올려볼게요. 네, 흐름 자체가 살짝은 조금 매도 흐름이 좀 나왔어요. 이게 아마 장 끝나고 나서 무슨 물량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장 중간에는 좀 달랐을 거긴 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개인들의 조금 흐름 자체가 조금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는데 이 기관들의 매도가 여기서 좀 멈추면서 조금은 흐름을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할 때는 그간에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개인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제 걱정이 뭐냐면 기관들과 외인들에게 좀 요즘 좀 약간 좀 말리는 느낌? 좀 밀리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 흐름이 더 나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잡아주다가 오늘 그 물량을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솔직히 불안하지만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종목 자체가 밑으로 꺼지지가 않는다고요. 기관들이 이 바스켓을 비웠다가도 다시 잡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들 오늘 빠질 때 매수 많이 하셨잖아요. 잘 하신 거고 다음 주에 있어서 또 만약에 종목이 밑으로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잡아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물량을 더 던질 게 사실 많이 없어 보이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꾸준하게 큰 하락 나올 때마다 현대차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매수 사인 드렸었거든요. 시젠은 어느새 30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자, 현대차도 20만 원대 금방 갈 거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즐기셔야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 샀다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JYP 보면 참 어렵네 이거. 해주셔서 조금 감사해요. 약했어요. 네. 맞겠나요? 제가 엔터를 JYP 뭐 트와이스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JYP는 좀 옛날에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비닐 옷밖에 생각이 안 맞아요. 나가지고. 비닐 바지를 입었다. 박준영 대표님의 어쨌든 좀 새로 이사해가지고 회사가 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바닥이랑 1층은 저기 B가 만들고 나머지 2층부터 꼭대기는 트와이스가 만들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진 빼고 방송하세요. 아니 그런 사실은 아니고 네 어찌됐든 JYP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좀 상당히 좀 오늘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계속 개인들이 샀어.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요, 여러분 주가를 끌어올린 게 기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면서 이거를 어떻게 수익을 거두려 어디서 바닥에서 돈을 번 거지 할 수가 있는데 기관들은 언제 들어왔었냐면요, 외인들이랑 7월 이때 바닥에서 많이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 8월 초 이때 많이 잡다가 요 근래 9월 들어서 좀 매도가 나온 것 뿐이에요.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 추세를 그렸죠. 하지만 개인들이 그간에 조금 어떻게 해요?
네, 시장에서 역할을 못했던 흐름도 있었지만은 조만간 흐름 자체가 바뀌잖아요. 시진핑 자체가 어떻게 방한을 한다고 하죠. 12월에 주석이. 그러면은 주가 흐름이 개인들이 지금 잘 사들인 물량에서 본격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다시 사들였던 부분, 내 매수가까지 오면 팔려는 그런 욕구들을 기관들이 잡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외인들도. 거기에 말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말리시면은 진짜 5만 원 갈 종목인데 더 이상 갈 종목인데 수익을 못 보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쥐고 가세요. 부탁드릴게요. 5만 원 이상까지 쥐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상황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전고점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나 뭐 이제 엔터주들이나 중국 관련주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있죠. 전부 다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뭐 마찬가지예요. 그걸 팔아치워야지 하지 마세요. 뭐 카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으니까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꽤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인들 매수가 최근에 좀 많은 거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건가? 근데 그럴 수 있죠. 보통 기관들의 흐름에 좀 많이 놀아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간에. 근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아셨죠? 꼭 홀딩하셔서 기관들 콜을 납작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흔들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JYP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선택했던 순매도했던 종목들 코스피에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닥에서 우리기술인데요. 안타깝게도 개인분들이 매도를 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7% 넘게 올랐고 우리기술은 6%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위원님? 네,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개인들이 지금 파는 모습들에 있어서 오늘 안 파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일단은 먼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모 신소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코로나 저점 이후에 121선을 찍고 61선을 찍고 여기서 61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깨지는 바람에 이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121선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7%대의 장대 양봉이 나와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때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탈출을 하신 모습으로 저는 일단 이 차트를 읽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를 조금만 더 넓게 열어놓고 코로나 구간의 차트는 조금 배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라인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점 라인을 어느 정도 조금 뭐 타이트하지 않게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 평행한 선을 상승선에다가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차트를 한번 읽고 싶고요. 코로나 구간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여기서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오버슈팅,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 이 저점이 들어맞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추세를 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 속방에 들어와서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큰 그림 안에서 이야기들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세선을 보셨다면 매도를 하지 않으셨을 거고 이 추세선을 보지 않고 이때다 하고 반등 기미에 탈출을 하신 부분들 61선이 깨지니까 두려운 마음에 물렸다 큰일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121선을 찍고 올라가는 이 추세선을 보셨다면 결국엔 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투신 쪽을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왔느냐 결국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영업실적도 괜찮게 상반기 영업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개발 공급 기대감이 있죠. 스마트폰, 노트북에 이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 부분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업의 실적 전망성이 밝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팔지 않은 분들은 정고점까지 17,000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위아래 꼬리 보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회사 CG와 한국석유공사 해상풍력발전 관련된 이야기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투신과 기타 부분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접근을 하지 말라, 아예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실적이 괜찮느냐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실적과 매출은 아직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 기업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까? 제가 누누이 보고 있는 공시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면 바로 첫 번째 공시가 10월 5일 날 발표된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입니다. 그 전환가액이 얼마냐? 600원, 666원, 745원, 800원이 채 안 되는 주식들이 출회가 되는데 물량이 상장 총 주식 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량 소화는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660원, 750원 정도 되는 물량들이 출회된다. 현재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예 접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이 선택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략 세우기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주체별로 사들였던 혹은 팔았던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온수매트, 그걸 넘어서 아예 돌침대까지 네.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개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아까 수연 앵커가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서 어떤 종목인지 살짝 그 글자 수를 알려드렸잖아요. 맞아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일까 저 종목일까 채팅을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오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선윤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온수매트 하면 네. 경동 나비엔인데 경동 나비엔도 회사 진짜 좋아요. 이것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봐보세요. 오늘의 종목은 좋아요. 아니죠? 오늘 종목은 아닌데 네.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 좋은데 네. 회사도 좋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그 보시면 될 것 맞다는 이용에서 같고. 보셨나 봐요. 일단 TV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 방송에서는 처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요. 그간의 종목들 진짜 다 잘 올랐는데 오늘 아실 거예요. VTGMP예요. 모르실 네. 리가 없고 VTGMP인데 여러분들 뭐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 이게 지금 제가 서울경제에서 방송을 한 몇 년 쉬다가 다시 시작한 이후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진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딱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 아니, 갈 때도 됐어, 솔직히. 갈만 하면 9,200원대 받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왜 그러냐, 왜 그러하지? 왜 그러지? 이걸 봤더니 이게 오늘 우리 사주를 삼자매정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한 9%, 10% 정도 할인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재밌는 게 큐브엔터라고 주식을 잘 아실 거예요. 저 큐브엔터 유명한 회사잖아요. 엔터 중에서. 큐브엔터의 최대 주주가 VTGMP예요. 큐브엔터의 오너가 VTGMP고 큐브엔터도 오늘 들어가 보니까 큐브엔터도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사주인 것 같더라고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 두 회사들을 갑자기 VT에서 결정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앞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 자, VTGMP도 그렇고 큐브엔터도 그렇고 어떤 회사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통이야. 중국 정보가 빨라. 맞죠? 빠르다고요.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한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거 확실히 더 빠르게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중국통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년 뒤에 대박 나겠다. 우리 사주 발행해줄게. 찍어줘라. 야, 얘들아 해라. 직원들 신나가지고 VT에 12억인가 하고 큐브엔터 30억인가 했어. 다 들어가는 거지. 큐브엔터 연예인들도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이 상황에서 시진핑 왔어요. 화장품 이제 가는 거 중국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회사 긴급 진단 키트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덴탈 마스크도 있는데 사실 재미를 못 봤어. 이슈를 못 봤어.
그냥 이제 드는 의문이 실적도 괜찮은 회사인데 일부러 주가 관리 안 했구나. 너무나 조용히 이거 안 한 거냐. 가끔씩 그냥 한번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VTGMP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 종목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요. 제가 여러 번 TV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안 가던 종목이 제 종목이 가끔씩 미쳐가지고 날뛰거든요. 이게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 종목은 나눔을 하고자 가지고 나왔으니까 9,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1차로만 볼게요. 11,000원. 짧습니다. 11,000원 정도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손절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의 온수 매트 살 수 있는 종목 VTGMP였습니다. 여러분 경동 나비엔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수가는 9,000원 아래, 목표가는 짧게 1차적으로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땡땡 제약이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그게 이응 제약이었거든요. 어떤 종목이죠? 이제 네. 이해가 되네요. 땡땡이었는데 그 안에 거기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군요. 이응하면 초성으로 네.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거나 저도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켜놓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들려오는 광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I love 유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I 그래서 love 유유. 유유제약이라는 부분입니다. 유유제약인데요. 유유제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만큼만 하면, 지금 상반기만큼만 하면 작년 영업이익, 매출액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더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실적 기반 플러스 그리고 수혜, 코로나19의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SD바이오 센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SD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수원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결국엔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어준 세계 최초의 진단 키트라는 이야기죠.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냈으면 그 진단 키트는 세계 각지에 공급이 되는 거죠. WHO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세계의 빈국들에게 먼저 그 부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기구에서 그 진단 키트를 매입해서 세계 각지에 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이 진단 키트의 공급 계약을 따낸 곳이 바로 유유제약이라는 거죠. 유유제약이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서 글로벌 이 인프라를 통해서 SD바이오 센서의 그 진단 키트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유유제약의 매출과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을 해야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지 않고서 치료제를 부족한데도 막 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은 오늘 시젠의 주가도 강하게 상승해주는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유제약도 제가 오늘 이 기업의 IR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아쉽게도 IR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오늘 마침 하필이면 오늘 휴가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IR 담당자분하고는 통화를 못했고 이제 수출이나 글로벌 담당하시는 분하고 짧게 통화를 나누기는 했는데 3분기에 당장에 이 기업이 3분기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 기업의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물음표, 미지수이지만 이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낸 진단키트까지 공급을 하게 된다면 4분기 이후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3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네. 그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제가 2만 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2만 원은
가뿐히 갈 수 있고 그 이후 정고점 돌파도 그 이후에 한번 추후 추세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가뿐하게 2만 원 정도 넘을 것이고 3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종가가 16,600원이니까요.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참고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지난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종목 중에 근데 지금 다 수익 중이셔가지고 어떤 걸 가장 먼저 AS 해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SK바이오랜드랑 네. 힘스랑 LG화학 이렇게 있는데요. 네, 하나만 봐주시죠. 다 올랐는데 제가 네. 힘스 목표가를 좀 올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15,000원에 놨는데 이제 12,500원 매수가였고 올려놨어요.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2만 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고 반도체 장비 OLED 관련해서 수혜주예요. 중국향도 괜찮을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삼성 쪽 매출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에요. 그냥 종목 보고 있으면 참 싸다. 네, 너무 싸다. 사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한 달 전부터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제 추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방송국에서 추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싸게 잡고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 달 전에 샀어요. 우리는 아시죠? 그러면 더 길게 보시고 가자고요. 이미 수익이 벌써 어느새 20% 다 돼가고 있는데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시고 2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저희 김선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보유 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싶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유효할까요? 아니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목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목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만 자제하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도 리뷰해봐야겠죠. 뉴트리와 현대, 로템, 그리고 락앤락이 3가지 종목이 있는데 뉴트리 봐주신다고요? 네, 뉴트리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허락하는 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베스트 트레이딩 배는 신과 함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짧게 열어놓고 24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들었으니 금요일 날 이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다들 매수를 하셨을 거고 현재 그리고 나서 10월 5일 월요일 날 지금 장중에 약 9%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서 지금 오늘 종가까지도 약 10% 내외로 수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 같은 경우 제가 3만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전망성이 있는 모멘텀 있는 기업,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면 목표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트리에 대해서 전략 챙겨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네. 시간이 없으니까 리뷰는 여기서 끝내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내일 우리 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김선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다음 주장이요. 네. 몇 분 얘기하면 1분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신규 수당 나왔어요?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82만 5천 건 예상했는데 네. 84만 건 나왔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실업수당 좀 청구 높게 건수가. 나왔구나. 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그게 좀 높으면 사실 좋게 가는 건 아닌데 포커스 자체가 지금 미 대선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냥 트럼프의 단어 한마디에 그냥 오르고 내리고 끝나버리거든요. 당분간은 그 흐름이 나오는데 그중에 외인들은 그냥 원달러 보고서 국내 투자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달러 지수 자체도 93 중반을 유지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또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는데 사실 그런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주목하셔야 될 것은 국내에 들어오는 좀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거 좀 보시고 그다음 반도체 실적주들을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듣지도 마시고 그것만 보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연말까지. 그래서 대선 이후가 조금 많이 더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그냥 반도체 관련주들만 집중해서 보자. 외인 사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허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 저희 어떻게 대비해 볼까요? 네,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꼭 숫자 확인하셔야 되고요. 모멘텀, 전망성, 실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섹터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5G도 그렇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다시 2차 전지, 다시 코로나 진단 키트, 시약 다 해가지고 이 순환매 장세에 휩쓸려 다니시지 않고 제가 초반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닻을 내릴 기업의 종목에 닻을 내리고 좀 지킬 만한 곳에서 지켜서 가져가셔야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휩쓸리지 말고 내가 정한 기업 실적과 모멘텀이 확실하다 하면 그곳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들 모두 참고해 주시고요. 2시간 동안 이제 꽉 채워서 저희 위원님들이 해주신 말씀들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주식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남신분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